네, 안녕하십니까.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트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슴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디빌딩 하시거나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 환자 중에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시는 피규어나 비키니 그쪽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남자들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힘주면 그 바디빌딩 잘 돼 있는 그 멋진 근육이 가슴 근육이 퉁퉁 이렇게 튕기는 그런 장난을 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근육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피트니스를 주로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에서도 이 가슴 근육, 즉 대흉근이 꽤 발달하게 되고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분들에서는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집어넣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들을 주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형물을 대흉근이 덮어서 조금 더 연조직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흉근이 보형물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공급해서 아무래도 염증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흉근을 많이 발달시키는 여성에서는 이 대흉근 아래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흉근이 힘을 주거나 움직일 때 전체적인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어색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대흉근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할 때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나 전문적으로 피트니스나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상태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너분들은 대흉근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피규어 선수나 또는 비키니 라인 선수분들은 전체적인 근육을 벌크를 키우는 운동보다는 전체적인 조각을 하는 느낌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 일반 여성분들보다 더 과도하게 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식 선수라든지 또는 좀 더 전문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선수분들은 이 근육 위쪽으로 수술을 해서 가급적이면 근막하나 유선화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이 움직임이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근육 위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보형물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게 되거나 눈에 보이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더 만져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두께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슴 근육 위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이 그렇게 크게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주 지나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육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한 3주 정도부터 가능하시고요. 이제 근육 운동은 한 달 이상, 2달 정도 됐을 때부터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학술적인 분류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평면은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넣는 방법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는 것이고요. 타입 1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근육 아래에 넣는 방법하고 같은 방법을 타입 1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서도 아래쪽 한 1, 2cm 정도는 근육이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타입 1의 이중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타입 2나 타입 3의 이중평면의 경우에서는 상부에 근육이 좀 더 덮고 있어서 근육이 덮지 않는 아래쪽은 잘 펴지게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내추럴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육이 위에서만 누른다고 해서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그렇게 계산되게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이 내용들은 다 수술하는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의 결과를 추측하면서 예상해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치는 충분히 예견되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환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골프를 언제부터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일반 근육 운동하고 동일하게 2달 후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사실은 가볍게 스트레칭 하면서 강력한 샷을 하는 게 아니고 스윙 정도는 한 달 이후에도 조금씩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근육 운동은 저는 2달 후부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달 후부터는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직후에 수술을 상당히 깔끔하게 수술을 하거나 수술이 잘 되면 환자분께서 통증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 하루
그 다음날부터 꽤 통증 없이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데, 이 통증 없는 경우가 또는 잘된 수술이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상태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났구나, 회복이 끝났구나라는 약간의 오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술한 다음날 별로 안 아프다고 해서, 훨씬 괜찮다고 해서 어디 마트에 가시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시기도 하고 친구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3, 4일은 꼭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고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안 아프게 수술이 잘 되고 경과가 매우 좋다고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충분히 조심해 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여성들에 대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이었습니다.